지난 4월 누구보다 설레는 마음으로 떠났을 연인과의 대만 여행. 행복한 추억으로 마무리될 줄 알았던 이들의 여행은 끔찍한 사건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호텔에서 남자친구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진 다음 날 여자친구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최초 신고자였던 남자친구는 여자친구가 넘어져서 다친 줄 알았다고 진술했지만 부검 결과 타살 흔적이 발견되면서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됐는데요. 보석으로 한 차례 풀려났다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새로운 물증이 제시됐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발견된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대만의 한 호텔에서 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대만의 한 호텔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던 이 한국인 남자친구. 신변에 뭔가 변화가 생겼습니다. 네, 일단 이 30대 남성은 현지 시간인 지난 4일에 구속이 됐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고요. 이번 사건은 이 한국인 남자친구랑 3박 4일로 이 대만 여행을 떠났던 30대 한국 여성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4일 오후에 호텔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시작했습니다. 이 부검 결과 여성에게서 타살 흔적이 발견이 됐고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로 이 남자친구를 지목하고 체포를 했는데요. 이 대만 검찰이 남자친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원이 수사 보강 지시를 내리고 또 사건 현장 및 증거가 이미 보존이 됐고 또 외국인이지 않냐 이런 이유로 기각을 했고요. 보석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검찰이요, 이 남자친구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했고 이 자료에 더해서 법의관의 부검 소견이 나오면서 새로운 물증을 제시를 했고요. 이렇게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여져서 현재 구속 상태입니다. 자, 이 남자친구를 구속시킨 대만 수사당국이 제시한 그 새로운 물증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량주병, 이게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일단 이 피해자의 몸에 난 상처하고 이 고량주병하고 흔적이 일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기라는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 일단 이 남자친구는 처음에 경찰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대만 경찰에게 전날 여자친구하고 호텔방에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술을 많이 마시고 아침에 내가 눈을 딱 떠보니까 여자친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취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사망한 것 같다.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문제는 호텔 객실에 그 당시에 이 고량주병, 맥주캔, 뭐 안주, 뭐 각종 음식들 같은 것들이 있었고 혈흔이 한 2점 정도 발견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부검을 해보니까 이 머리에 난 상처가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후두부 쪽에 있는 한 7에서 8cm 정도 되는 상흔하고 저 고량주병하고 완전히 일치한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고량주병을 가지고 여자친구를 내리쳐서 살해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흉기로 의심된다는 소견이 나오고 결국에 남자친구가 구속이 된 겁니다. 승희 의원님, 처음에 저 한국인 남자친구가 대만 당국에다 했던 얘기는 그거였거든요. 깨어나 보니까 여자친구가 숨져 있어요라고요. 그런데 저런 증거가 나왔습니다. 저번에 저 앵커하고 이야기했을 때 정말 죄가 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고 죄가 없으면 반드시 풀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이 본능적으로 넘어지면 앞으로 넘어지면 이렇게 손을 가리고 넘어질 것이고 뒤로 넘어지면 이 뒤에가 흔히 말해 이게 마룻바닥이잖아요. 그러면 이 뒤에 있는 상흔이 평평해야 돼요. 평평해야 되고 제가 대만에 있는 그 관련 그 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아는 분들한테 조금 물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대만 법의학자가 이거는 도저히 넘어져서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흔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고 오늘 나와 있는 이야기는 결국 후두부에 나오는 게 그 고량주병하고 같다라는 거는 평평한 데 넘어졌는 게 아니라 그거를 때려서 생긴 상처가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아직까지 재판은 되지 않았지만 분명히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아야 될 상황은 맞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계획 범죄인지 아니면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죄인지를 알려면 이 두 사람이 평소에 어떤 사이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남친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피의자는 숨진 여자친구와 내가 4년을 사귀었는데 우리 사이는 너무나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결혼을 할 사이였다. 근데 그 결혼 문제로 아주 사소한 다툼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 얘기죠. 일단 이 얘기만 들어보면 당연히 자기는 뭐 남자친구는 문제 없었다고 했겠죠. 네, 그런데 이 여성의 친구들 얘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대만 수사당국이요, 숨진 여성의 한국 친구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이 이 여성이 남자친구의 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겁니다. 이 남자친구의 폭력으로 인해서 과거에 코가 멍들고 얼굴이 부어있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찍어서 이 친구인 자신들에게 보여준 적이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자, 과거부터 정말 이렇게 많이 폭행을 했었다라는 지금 증언도 나오고 있고 사건 당일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아니라 격렬한 싸움 끝에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사실 대만 수사당국에서 딱 한 가지를 조사했는데 그 근처에 분명히 똑같을 거 아니에요. 대만 경찰이나 대한민국 경찰이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옆에 있는 그 투숙객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 사소한 싸움 아니라 뭔가 아주 강한 충격음을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분명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조사를 해야 되고 아까 앵커가 저번 그 시간에 이런 이야기했죠. 정말 억울하면 우리 기자들이 왔을 때 자기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했을 건데 그때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대만에서 말이죠. 이번 사건을 이렇게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홍콩인 남녀 커플이 대만으로 여행을 왔다가 이 홍콩인 남자가 자신의 임신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홍콩으로 도주를 했어요. 자, 근데 홍콩과 대만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홍콩은 속지주의를 택해가지고 홍콩 외에서 발생한 살인죄를 처벌을 안 해요. 그 사람 지금 자유의 몸이에요.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 당국에서 야, 그 인간 넘겨줘라 막 했는데도 뭐 무슨 조약이 없으니까 그냥 이 상태로 막 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또 벌어질까 싶어서 지금 대만에서도 이번 사건에 엄청난 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자, 백 변호사님. 네. 일단 뭐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에 범죄인 인도조약 이런 건 없지만, 네. 야, 진짜 대만은 말이죠. 네. 제가 찾아보니까 사형 집행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살인죄를 저지르면 법정형의 하한이 5년 이상입니다. 근데 대만은 일단 최소 형량이 10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 대만 사이에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선 범죄인 인도로 해서 우리나라에 넘겨줘서 뭐 어떻게 우리나라 처벌하거나 이런 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결국 대만에서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죄가 인정된다면.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한 10년은 채우고 와야 돼요. 최소 10년인데 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다면 감형되기도 쉽지 않을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형 집행을 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형기를 만약에 사형이 아니라 일반 형기를 마치고 나온다면 그제서야 대만에서 추방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댓글이 다 어떠냐면요. 그냥 거기서 처벌받으라고 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누리꾼들이.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이 최소가 5년, 대만은 10년입니다. 살인죄, 일반 살인죄에 대해서.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